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화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신사업 기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또 나눌까 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의 강의를 3번의 시간 동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고 오셨다면 오늘은 좀 또 다음 단계의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목차와 진행에 대한 방법을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업 기획은 크게 2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단계. 두 번째, 신사업의 선정을 하고 그것을 신사업을 선정한 후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는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의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도 다시 또 몇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과정. 이건 전 지난 시간에 벌써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의 아이템 발굴 전에 탐색 단계. 자, 요건 다음 시간 그 다음에 또 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을 분석.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 주체가 되는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면서 매칭을 시켜가는 겁니다. 자, 4번째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의 후보를 발굴하는 것도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 아이템의 발굴 전에 탐색 단계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또 몇 가지 챕터가 있겠죠. 첫 번째, 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고 있는가? 제목이 뭘 얘기할지 대충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이란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남들이 먼저 한 일, 그러나 잘하지 못한 일. 자,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들이 좀 독특합니다.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챕터를 3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자녀에게 면허증을 따게 할 것인가요? 물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자녀가 없으시겠지만 언젠가 또 자녀가 생길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요즘에 차고 넘치는 것이 유튜버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유튜버인지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뭐부터 공부할까요? 또 공부 얘기하니까 피곤합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당신의 자녀에게 면허증을 따게 할 건가요? 이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류전기의 발명가였던 테슬라라는 이름이 전기자동차의 대명사처럼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연료 대신에 배터리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자동차의 운영 방식과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간단하게는 몇십 년 전부터 일반 차량에도 적용되던 크루즈 기능에서 출발했던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개입 단계에 따라 기술적 단계를 5에서 6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에는 단순히 자동차 기술만이 아닌 전자, 통신,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그야말로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이 집약되기 시작했고 아울러 국가별 정책과 법률, 규제 영역까지 고려되는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어 돌아다니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안심이 안 된다,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적잖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그 자율주행의 시대는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물론 전 세계 모든 곳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베이징시와 우한시에서는 중국의 IT기업 바이두의 주도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경쟁 국가들도 상용 서비스 출범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전용으로 아폴로 RT6라고 하는 차량 모델도 출시를 했는데 이 차량에는 아예 핸들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이란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제가 좀 전에 자동차의 작동 원리 변화에서 자동차의 운영 방식과 체계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변화될 순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동의 수단만이 아닌 휴식의 공간, 여가의 공간으로 자동차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이 목표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관련 기업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황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서 놀라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마 이걸 보여주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걸 본 적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출강을 하고 있는 금융연수원이나 또 다른 기업들, 또 다른 또 대학교에서 수강생들에게 이 사실을 자료와 함께 보여주면 사람들 눈이 동그랗게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비슷한 일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얘기만 했지만 다른 수많은 분야를 다 얘기하고 열거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제가 딸들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한 10년도 이제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10년쯤 뒤에는 과연 그 애들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유튜브를 지목합니다. 아마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구경하셨거나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면 그냥 다 유튜버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로 유튜버라는 말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까지 하는 그런 유튜버의 자격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수익 창출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교육부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를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4위였고 2022년에는 3위에 바로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강의 현장에서 종종 물어봅니다. 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시는지. 워낙 많은 영상들이 매일 올라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상상을 초월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세상이니 제법 있을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익 창출까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오가는 곳은
최신 IT와 관련된 지식과 트렌드를 공부하는 강의 현장입니다. 저에게 다양한 IT 플랫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러 돈까지 내면서 오실 정도의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세상에 공짜로 널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즐기고 놀아보려는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유튜브가 아니라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놀아보십니까? 넷플릭스로부터 시작한 다양한 OTT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새로운 트렌드와 지식을 강의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반드시 무조건 두 가지를 항상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그 서비스를 사용해 본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사용한 경험을 직접 만나서 꼭 들어본다. 이를 통해서 이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세도 사실 연배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요.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앞서가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남들이 아직 실행이나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고행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에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기 위해 적어도 세상의 속도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움에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부터 공부할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쑥스럽지만 제법 잘 나가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렵고 서글픈 부분이 자 이제 뭐부터 하지? 하는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든 오답이든지 간에 제가 그 학생에게 너 일단 오늘은 요거 한 번만 읽어봐 하고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시작을 하게 하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을 스스로 조금씩 고민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IT 관련 또는 핀테크,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수천여 분의 수강생을 만난 것 같은데, 강의 직후에 직접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저한테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았는지 알았다면서 앞으로 자신도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겠다는 결심 어린 반가운 반응들을 보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작은 질문을 저에게 함께 보내옵니다. 저는 거의 매번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녁에 간만에 극장에 직접 가서 최신 영화를 한 편 보시고, 혹시 음악 좋아하시면 스포티파이 같은 새로운 음악 서비스도 3개월 무료 기간만이라도 가입해서 꼭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최신 영화를 보면 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트렌드에 밝아지는 걸까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으로 시야가 확 넓어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삶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와 정보에 관심이 덜했던 방식에서 작은 관심이라도 주고 한 번 더 쳐다보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속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작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이 알려진 명언 아닌 명언 중에 내가 오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10,000명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00명이었는지 10만 명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직업의 특성상 이 말이 공감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새롭다 혹은 세계 최초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들먹이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기획안을 만날 때 이미 내가 봤거나 알고 있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내용의 사업이었던 경험이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사업이 반드시 세상 처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려는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투자조합의 운영 책임자 한 분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분은 국내 최고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외 유학을 통해 박사 학위까지 마친 엘리트입니다. 현재 모 투자 펀드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과 대화를 하면서 가끔씩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 수준의 최신 뉴스나 정보를 섞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저에게 그 뉴스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시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신문이나 뉴스나 새로운 트렌드에 아주 동떨어진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2년 넘게 운영한 투자조합의 성과 부진에 대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가요?